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풀 구독자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이에요. 이번 주에는 김범준 작가님이 쓰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책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에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을 알아보았고요.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대화법도 읽어봤어요. 또 일과 인간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만드는 말투는 무엇인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봤죠. 오늘은 업무에 꼭 필요한 대화법, 15초 안에 예스를 이끌어내는 보고 테크닉 50가지, 무려 50가지를 다룬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책을 소개해 볼게요. 김범준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새해가 시작돼서 1월 2일 팀장으로 첫 출근을 하셨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새해 첫 출근, 첫 팀장 업무, 새로운 날이 밝았겠죠.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이메일이 3페이지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3통이 아니라 3페이지. 리스트 정렬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페이지에 30통씩만 있어도 거의 100통에 가까운 이메일을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받는 업무용 메일은 하루에 10통이 안 되는데도 이메일을 관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날 김범준 작가님은 이메일 처리만 1시간을 하셨대요. 김 차장일 때는 하루에 10통 내지 20통의 이메일만 처리하면 됐는데 김 팀장이 되니까 팀원 11명의 보고를 받게 된 거죠. 저도 회사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웬만한 이메일은 다 팀장님 참조를 걸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김범준 작가님은 보고를 하는 사람에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 되고 나서 정말 보고를 잘해야겠구나.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요령이 필요하구나 하고 양쪽의 입장을 다 헤아리시게 된 거죠. 김범준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보고를 하는 입장일 때는 몰랐는데 보고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2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팀장의 정보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팀원으로서 일을 할 때 알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팀장으로서 여러 회의에 참석하고 더 넓은 시야로 업무를 보게 되면서 질 높은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됐을 때의 정보의 양이 다른 거죠. 2번째는 보고를 하는 사람의 팔로업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정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보고를 하는 사람이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잘 하려면 보고하기 전까지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자신이 몰랐던 정보를 알아내서 최종적으로 보고에 녹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15초 안에 예스를 이끌어내는 보고 테크닉 50가지가 들어있어요. 5개의 챕터 안에 10개의 항목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회사에서 보고를 잘하는 요령이 정말 수없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하기, 안 되는 이유 100가지보다 되는 이유 1가지 말하기, 숫자의 민감도를 높이기, OW1H의 원칙을 지키기, 핵심만 임팩트 있게 전하기, 회사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보고하기, 이런 방법들만 잘 따라도 예스를 이끌어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범준 작가님께 여쭤봤어요. 여기 적어두신 이 50가지의 테크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 보고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쭤봤더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보고의 목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보고를 받는 상사나 책임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돕는 거죠. 보고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콕 집어주셨어요. 그럼 이 내용 책에서 만나볼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김범준 지음 21세기 북스. 내 생각이 그 생각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보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보고의 의미를 결정하는 사람이 보고자인 나와 당신이 아닌 바로 상대방, 그들이라는 점이다. 이를 잊는 순간 제대로 된 보고는 불가능하다. 보고 때문에 찍히는 사람이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보고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얼마나 황당한가.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까? 보고를 받는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염두에 둘 만한 요소가 있다. 이를 차례로 확인해보자. 첫째, 정확해야 한다.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거짓 보고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과를 얻어내는 창의적 도구 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보고에는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일은 보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일까지 보고받는 사람에게 미룬다는 것은 보고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다음으로 쉽게 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우습지만 눈높이 맞추기는 아이들과 하기 이전에 보고를 받는 사람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자의 언어로 보고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보고자의 잘못이다. 윗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7살 딸도 알아들었다는 경험은 답답하긴 하지만 바람직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논리적이어야 한다. 사실 정확하고 쉽게 말하면 논리성은 그대로 따라올 테다. 정확하고 쉬운데 논리에 비약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요구된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얼마 안 되는 조사 자료를 갖고 함부로 보고에 임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자료를 보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확하면서도 쉽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고한다는 것, 당연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이 중 하나가 없어도 된 것이 아니니 보고자의 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고란 그 자체로 직장 생활이며 결국 자신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비중 높은 행위임을 생각한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한 노력을 무작정 회피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보고의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보고가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날까지 계속. 보고의 본질은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안타깝게도 아이메시지 화법은 보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아이메시지 화법을 보고에 여기저기에 활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고는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보고는 위험하다. 개인적으로도 보고가 되었건 대화가 되었건 내 감정을 남발해서 후회스러운 기억이 많다. 보고를 통한 감동은 절제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메시지 화법과 정반대에 있는, 즉 너를 주어로 하는 유메시지 화법을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다. 아이메시지 화법도 아니고 유메시지 화법도 아니라면 도대체 보고에 적합한 화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답은 You accept 화법이다. 나 중심적 메시지를 지향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도 주의해야 한다. 보고자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보고다.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말하는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를 잘하겠다고 초안을 잘 짜고 도식화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나름대로 논리구조도 아름답게 꾸며본다고 난리를 피우지만 우리의 보고가 늘 그 모양인 이유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들을 이해시켜보겠다는 무모함 때문이다. 보고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과정이다. 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테다. 하지만 여기에 무작정 거부감을 느끼기 전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조직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이, 견뎌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 인생에서는 요구된다. 보고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다. 보고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어떠해야 할까? 둘 중에 골라보자. 1번, 저는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2번, 저는 당신의 무엇을 얻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보고의 목적은 상대방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무엇을 얻기 위해 보고를 해야 한다면 슬프다. 상대방 그 자체를 얻어야 한다. 상대방을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상대방의 무엇이다. 타인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것이 보고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얻을까? 단순히 보고 그 자체에만 급급해서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보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다.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백하면 나 역시 그랬다. 보고할 때도 보고에만 집중했지 보고를 받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다. 관심이 확장되어 관찰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상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 보고는 저급한 대화술일 뿐이다. 훌륭한 보고의 기술은 보고의 잡다한 기법을 아는 것 이외에도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포함된 광범위한 전략이다. 논어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암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 보고란 내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보고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자.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동료끼리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겠죠. 김범준 작가님의 말하기, 대화법 관련된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음에는 김범준 작가님이 쓰신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대화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